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투로스의 권현철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심장뇌혈관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 시간에 이어서 저희 이순학이 내과의 떠오르는 별, 떠오르는 지는 좀 오래됐지만 송영빈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시간에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석회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스타틴이다. 스타틴은 뭐 어떤 약이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전을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은 우리 되게 먹는 걸로 섭취하는 게 한 4분의 1, 간에서 합성이 한 4분의 3 정도 되는데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걸 막아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콜레스테롤은 온몸 세포에서 조금씩은 다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간에서 만들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담즙, 그죠? 담즙이 대부분은 콜레스테롤 성분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에서 엄청 만들고 있어요. 간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약, 이 스타틴이 가장 강력한 이제 고질적 네. 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알고 있었죠? 네. 네. 이 스타틴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전에 나왔다 없어진 약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약 한 7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각각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결국 목표는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아서 낮추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장 기능, 간 기능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하는데 하여튼 뭐 어떤 약은 좀 아주 강력한 약도 있고 그 이제 비교적 조금 약한 약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심장 혈관 질환이 있거나 뭐 뇌혈관 질환, 뭐 이런 혈관 질환이 있어서 사용해야 되는 환자 같으면은 이제 좀 더 고강도의 센 약으로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전체 원칙은 병이 심한 사람은 강한 스타틴, 아직 병이 발견되지 않고 콜레스테롤만 높은 사람은 좀 약한 스타틴,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죠? 어느 정도로 낮추나요? 우리가 폰이 선생님 제가 이 약을 안 먹고 그냥 음식 조절이나 운동으로 이 조절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 스타틴이 거기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죠? 대부분 4분의 3이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 용량에서 보통의 강도의 스타틴을 썼을 때는 대략 그 LDL 콜레스테롤이 한 3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이 30%는 운동과 식이로는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의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고강도 스타틴은 한 50% 정도 네, 줄이는 걸로 예. 되어 있죠, 그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같은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낮췄다. 그러면은 이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낮춘 게 좋을까요? 약을 먹어서 낮춘 게 좋을까요? 돌발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물론 제 생각에는 이제 운동으로 같은 정도로 낮췄다고 한다 그러면은 운동으로 낮추는 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효과 기능이나 뭐 네. 자신감, 네. 몸매 뭐 이런 게 더 좋아지니까 더 좋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환자들은 운동으로 기본적으로 낮추는 게 좋은데 그 목표치를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약의 도움을 살짝 받고 운동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사실 스타틴을 시작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네, 보통 어떤 부작용 얘기하죠? 보통은 이제 제일 흔한 게 이제 근력 약화, 근육통, 그다음에 뭐 의학적으로는 간 기능 저하, 뭐 인지 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은 기본적으로 거의 일평생 먹게 만들어진 약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고혈압약, 당뇨약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먹게 뭐 길게는 그러니까 40년, 50년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이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약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그만큼 많이 써서 많이 알려진 것 뿐이지 이게 뭐 굉장히 건강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굉장히 드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영길 씨도 스타틴 먹지 않아요? 네, 저도 먹고 있는데요.
별일 없어요? 네, 저는 전혀 문제 없고, 근데 오히려 의사들이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서 환자한테 이 약을 처방을 하면서 꼭 근육통이 생길 수 있으니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하면은 더 많아지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오히려 잘 모르면은 전혀 맞아요. 뭐 모르고 그냥 약 잘 드시는데 이게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 약이니 생기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면은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플라세보 효과는 많이 아시죠? 가짜 약을 줘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 치료약을 줬는데 그 부작용이 아닌데도 예, 부작용처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스타틴을 주니까 근육통을 느껴요. 그래서 이 슬쩍 그 약을 싹 빼요. 그래도 여전히 근육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한 암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은 2016년도에 이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논의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언론에 나게 되면서 영국에서 한 부작용을 우려해 가지고 20만 명이 이 스타틴 사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실제로 심근경색이 2,000명이 더 늘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우려한 나머지 사실은 그 약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타틴의 부작용이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물죠. 사실은 난 진짜 부작용은 잘 못 봤어요. 환자들 뭐 지금 뭐 수만 명 정도 치료했을 텐데 부작용 어느 정도 경험했나요?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기억에 날 정도로 한두 명 정도 그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스타틴의 부작용 유명하지만 생각보다는 드물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 약과 다른 약을 같이 먹으면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약도 기본적으로는 간에서 대사되는 기전을 가진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약과 이제 같은 효소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피부과의 항진균제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무좀약. 예, 무좀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 피부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걸 처방해주는 내과 선생님하고 미리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스타틴은 다른 약과의 이제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피부과의 진균약 자체가 제가 워낙 여러 약하고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과에서 그건 잘 설명을 하실 것 같고 네. 이 약 자체는 대부분의 약과는 뭐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타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타틴은 지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운동과 다이어트보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드물고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의사와 상담해서 치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풀고.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